이런 각종 소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침, 그 다음에 비복근 가자미근 스트레칭 하는 거, 골전도 스피커, 목 쪽에 근막이완 기피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진동건, 세라밴드, 포스처 펌프 릴리프, 보수볼, 땅콩볼, 폼롤러, 이거는 뭐냐 까먹어버렸네 이름. 철봉 이런 것들 말고도 지금 소도구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 온몸을 진단을 하고 빠지지 않게 하겠다. 전신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촉진을 해서 만지든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논문 봤던 그 흉선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작은 유레카거든요. 흉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진단과 동시에 즉석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양면 진단 한번 때려보세요. 어저께 때려보신 분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계속 만져서 풀거나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오늘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키카? 아, 화면이 잘 안 잡히네. 여기서 잡히네. 이 정도가 이것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건이라 치면 이게 수건이라 치면 이렇게 하고 풀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좀 싸구려는 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움직여가지고 이 정도가 훨씬 좋겠다. 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좀 싸게 살까요? 이걸 환자한테 손에 쥐어주거든요. 바쁘니까 하시오. 그럼 환자도 환자 잘하고 이거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7, 8만 원 할 건데 공부를 해서 한 4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이 소도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내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귀 한번 만져보세요. 어저께 이렇게 무조건 만져서 당기고 호흡 내쉬면서 풀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리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흉골, 이 진단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시고, 지금 다 해보시고 계시죠? 모상근막 풀고, 모상근막 풀어서 서비커제닉, 헤데이크, 오시피탈 누랄지아, 이런 것들도 같이 치료하면서 하고 안면신경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포착을 풀어내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걸로 수건을 대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어디에? 이 신경이 이 신경이 포착될 만한 곳, 중요한 강글리온 있는 곳, 이런데, 그 다음에 침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데, 눈물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위쪽으로 그냥 하면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진동으로 풀 수도 있고 약간 비용이 비싼 우주파 열치료기 같은 거 지금 지의정 원장님 한상치 원장님 몇 명 사가지고 저도 사가지고 우주파 열치료기 저 주름이 엄청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자 그리고 3차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 요 관골 여기 뭐 여기 관골 위쪽으로 이런데 그 다음에 멘탈 프레이먼이라고 해갖고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풀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 침샘이 안 나오면 그런 데를 잘 지나가는 길을 잘 찾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질병은 염증이 생기고 다 염증이냐 굳어짐이냐 요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복잡한 얘기를 빼고요. 염증이냐 굳어졌느냐. 염증이면 기다리면 되고요. 건생병사에 만성염증이면 건생병사하고 발효치료하면 되고요.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으시고 공복하고 그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하는 비타민 C, 타우린, 비타민 D, 인문 모듈레이터 비타민 D 그 농도를 먹고 이렇게 하면 만성 염증도 그냥 줄어요. 항염방 쓰면서 하면 2주 안에
그 만성염증의 50% 이상을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50%는 제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잘 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귀는 이렇게 말릴 수 있을 정도로 해라.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미주신경을 어디다 짓눌래?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흉골 안박 검사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해볼게요. 흉선이 위축되면 이제 흉선에서 T셀뿐만 아니라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수지상세포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대식세포도 걔네들도 다 일정 정도 걔네들도 군사 훈련하듯이 재교육을 하고 이렇게 임머처폼의 T셀은 비장세포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셀프와 넌셀프 아구는 내 몸의 조직은 안 건드리고 외부에 감염된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뮤테이션된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 어디다? 흉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매뉴얼 세라피로 누르세요. 골전도 스피커를 하세요. 전침하세요. 부항하세요. 사혈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개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티무스 인볼루션 앤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티무스가 흉선이 퇴화됐느냐, 노화됐느냐, 재생되느냐. 그래서 노화와 퇴화가 같은 거냐. 같은 거를 지금 당연히 노화 오는 것을 퇴화라고 해서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 Two side of the same coin. 한 동전을 놓고 양면을 보고 있는 거냐. 근데 결론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말고 빠른 퇴화가 있다. 그리고 그 퇴화는 흉선 조직이 위축되고 그 흉선에서 T세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나이브 T셀, 이게 나이브 T셀이에요. 미경험 T셀이.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적군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배터리 떠 나가서 죽었어요. 새로운 항원이 들어왔을 때 걔를 이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그거를 싱글셀 앤 스페이셔널 트랜스크립토미닉스 얘가 지금 전사체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일세포 전사체학. 그래가지고 흉선의 파이브로블라스트, 흉선의 에피셀리알 셀이 진짜로 어떻게 노화되고 어떻게 퇴화되느냐. 그래갖고 재생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응? 뭘로 합시다.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그걸로 봤더니 흉선이 재생이 되더라. 흉선이 노화오면 나이브 T셀의 생산이 감소하고 당연히 면역세포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2025년 네이처 에이징 굉장히 좋은 논문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물론 아직은 주실험입니다. 그런데 고지방 시기 우리가 케톤 시기를 하면 얘가 흉선이 정상화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약침 부항, 한약,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그 다음에 흉선 자극, 이렇게 교감신경 흥분성을 줄이는 치료를 하면 흉선이 재생될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삼으라? 눌러보세요. 아프면 당신은 아직도 흉선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 아파도 얘가 뭐죠? 미드소라시 카이포시스,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얘가 좁은 공간에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펴는 것은 지고지선인 거고요. 치료의 관점에서. 대충 조금만 나으려면 그냥 증상만 나으면 낫다고 하시든지요. 근데 이제 흉선의 신경 조절을 2025년 계속 연구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감신경이 지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의정 원장님이 막 이런 얘기 올려줬잖아요. 근데 T1번에서 7번까지 교감신경이 지배하는데 도미넌트하게 T2번에서 지배를 하더라. 만약에 흉선에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흉추 2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흉선을 지배하고 있는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해서 이 흉선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싶으면 T2, 이게 흉추 2번 쪽을 잘 건드리고 그쪽을 잘 움직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치료의 개념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문으로 검증돼 가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건 주실험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갈 거거든요. 나중에 인체 실험도 나오고 흉선이 재생됐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되는 거, 암 치료에 유용하다 이런 논문이 아마 몇 년 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거 모니터링하면 오래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싱글셀 앤 스페이셜 트랜스코미 트랜스 이렇게 전사체학 이런 것들의 연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빨라져가지고 조만간에 이런 얘기들은 막 쏟아져 나올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치료를 잘하세요. 어떻게 치료하라고요? 만져서 풀으세요. 골전도 스피크 되세요. 전침하고 부항하고 서열하고 이렇게 해서 잘 풀어내세요. 그리고 공간을 여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호흡 문제와 관련된 거, 호흡근 문제, COPD, 수면 모호, 기용 준비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렇게 호흡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허파 꽈리가 열리고 닫히고, 그 신경이, 그 호흡근 신경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늑간근과 호흡근의 중요한 건 윗간근과 인터코스탈 머슬들이요. 그 다음에 다이아프람 머슬, 횡격막 근육들이 중요하다. 횡격막 근육을 어떻게 촉진할래? 어떻게 스트레칭할래? 어떻게 호흡할래? 그것이 뭐 골절을 이완하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를 잘 다루면 COPD를 이 뭐야 그 에노미스트 즉석에서 혈관을 합작해서 에노미스트 딱 뿌리고 하면 COPD 환자가 대부분 바로 잘 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호흡근들을 움직여주고 직접 만져주고 움직여주고 심호흡하고 부리고 호흡 운동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리고 호흡 운동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부리고 호흡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런 훈련하고 보행 훈련 조금만 해도 바로 증상이 그냥 호흡이 바로 편해집니다. 1분밖에 30초밖에 못 걸었던 사람이 바로 막 2분, 3분 이렇게 막 걸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근막을 싹 만져줬죠. 근육 풀어줬죠. 근육 활성화 시켜줬죠. 그 근육 움직이도록 훈련해줬죠. 그 다음에 가스 공간 열어줬죠. 당연히 호흡을 더 쉽게 잘하죠. 이런 기본적인 미케니컬한 환경, 그것을 어떻게 소도구를 이용할 거냐. 그러면 가슴을 열어야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포스처 펌프 포스처 펌프 셀프 엑서사이즈 제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자세를 교정하는 흉추를 이렇게 흉추에다 넣고 이렇게 계속 빵빵빵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강 이런 매너 미스트를 해가지고 비강을 열면 바로 CSF 흐름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치매 파킨슨 환자는 여기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막힌 것을 펑셔널 MRI로도 보고 실제로 막 이렇게 하는 논문도 많아요. 근데 에노미스트로 비강 사열은 아프니까 에노미스트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면 무호흡 치료 잘하세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복부 진단 근육을 보세요. 어저께 이거 설명하려다 만 건데 이제 이게 직장 탈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복부에도 꽤 많은 것더라고요. 이런 거 umbilical 허니아, 링귀얼 허니아, 페모럴 허니아 이런 것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그 수술하는 아닌 상황이라면 밀어넣고 건생병사하고 거기에 이렇게 재생 자극을 주면 되죠. 약침을 놓고 파침을 놓고 이렇게 서서히 막아가면 수술할 게 아니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타랑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 때까지 방치를 하거든요. 그 양방에서.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수술을 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몇 프로이기도 하고. 뭐 외국 수술보다는 90%고 우리나라는 99%, 어디 잘하는 곳은 뭐 99.9%까지 성공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99.9%는 압니다, 일단.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인공막 수술을 하면 나중에 이런 막 여기서 썩고 막 염증 생기고 부작용 엄청 납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부작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된다. 소아들은 이게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70이라고 그랬는데 뭐 70에서 98% 이렇게 얘기하는 걸 70% 이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야간요,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범어진다고요? 사망률이 22%, 3회 이상 보면 46%, 5회, 6회 막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요, 일주일 이내에 막 5번 보는 사람 2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3번 보는 사람 1번으로 일주일 이내, 1, 2주 이내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골 구멍침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침을 놔가지고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골반에 있는 근육을 다 치료하세요. 그거 말고 허리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 다 치료하세요. 그 여기에 교감신경에 지배를 하고 있는 요추 압박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증 치료를 하세요. 미주신경 자극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포스처 펌프 센트 릴리프 엑서사이즈를 골반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흉추 앞으로 이렇게 미드소라식 하이포스 돼 있는 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케겔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바이오 피드백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정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생병사 하세요. 발효한약을 쓰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한약을 꼭 쓰셔야 돼요. 한약 안 쓰고 하면 안 나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나름 낫긴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약을 쓰고 낫다고 인식을 해야 내가 치료받았다고 인식하지, 그냥 우리가 대충 침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다고 인식을 하면, 이게 우리가 치료해서 나았다고 인식을 안 해요, 환자들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약을 쓰면서 치료하셔야 돼요. 어저께 설명 안 했던 습관성 방광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그래요. 여러 감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생제를 썼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 사례를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둘째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학회를 갔던가 놀러 갔던가 이거를 했는데 이제 방광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라. 뭐 하루에 1.5리터 먹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3일인가 후에 왔는데도 얘가 아직도 물 많이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아직도 항생제를 먹고 있는 근데 못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1.5리터 딱 주고 너 이거 30분에 한 번씩 오줌 나올 때까지 계속 먹어. 이거 다 먹어 빨리.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항생제 먹지 마. 그래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소변 보고 그다음에 싹 없어지고 끝나버렸잖아요. 어차피 소변이 여기서 만들어져 갖고 여기 염증 생기고 남 여기 타고 올라가거든요. 신염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소변에서 물 계속 만들어내면 돼요. 이리게이션 하는 거죠. 그냥 쏟아내는 거지. 맑은 물이 썩습니까? 맑은 물에 균이 삽니까? 이런 관점으로 치료를 하면 돼요. 얘네들이 막 이제 이 논문이 뭐냐면 얘네들이 하도 이제 학생제로 안 나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크랜베리, 프로바이오틱스, 디반노스, 메타넨, 뭐 히프레이트,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그 면역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거요. 그리고 인테스티널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얘네들 이런 걸 썼더니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약 쓰고요. 그리고 습관성 방광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면역 균형이 안 좋다는 얘기고 만성 염증 상태라는 소리예요. 건생검사 하면서 물 많이 먹고 이렇게 하고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약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아니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녹농균, 대장균, 폐렴, 감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열 몇 개 그 WHO에서 지금 WHO 프라이어티 패스토젠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에 대항하는 안티마이크로비알 포텐셜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있는 내추럴 프로덕트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이 논문하고 해가지고 퍼플렉스트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논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나왔더라고요. 황련, 이콜라이, 그 다음에 황백, 슈도모나스, 뭐 아무튼 대황, 살모넬라시스, 감초, 스트랩스코코스 뉴모니아, 금은화, 인플루엔자 릴레이티드 박테리아, 연교, 비브리오 콜레라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효과 있게 치료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백출, 지모, 육계, 당귀, 복령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균들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1.5리터 이상 먹고 교감신경 과활성 치료 무슨 말이에요? 요추에 극돌기 압박 검사를 해서 그 통증을 치료하고 흉추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하고 콜린성 항염증 반응 치료하고 그런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쓰세요. 항염방에다가 기본적으로 이거 대왕, 금은화, 연교, 감초, 백출, 지모, 육계, 당귀, 복령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 따뜻하겠다 그럼 육개 쓰고요. 차게 해도 되겠는데 금은화, 연교, 대왕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적절하게 한 두세 개 섞어서 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더 검증이 필요해요. 제가 논문 찾아가지고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논문 더 연구를 해봐가지고 더 여기에 관련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 특정하게 더 효과 있는 게 있거든요.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항생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그런 한약재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다음에 논문을 더 뒤져가지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요. 그렇게 해서 습관성 방광염 치료를 잘 하세요. 정말 방광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다 항생제 먹고도 안 나아가지고 아주 그리고 의사들은 무심코 그냥 물 많이 드세요. 이런 정도만 말하는데 물 한 1.5리터 갖다 놓고 이거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세요. 30분에 한 번 소변을 보도록 하세요. 3일만 하세요. 그럼 물 쭉쭉 쏟아내면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한약을 쓰면서 해라. 그리고 한약을 쓰면서 해야 결국은 만성염증이 있다는 게 뭐예요? 리키 거지 있다는 얘기고 장이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설탕 음료수 방 가장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안 했던 얘기, 이게 여기까지는 어저께 한 얘기에 플러스 알파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섯 번째 극돌기 압박 검사를 해가지고 교감신경 과활성 문제를 해결하자. 눌러보면 알아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당연히 통증이 있으면 그냥 치료하면 되죠. 통증이 있을 때는 염증이냐 두드냐 이걸 감별을 해서 침 넣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침 넣고 애노약침 넣고 뭐 여러분들 쓰고 싶은 약침 같이 쓰면서 굳었으면 물 준다는 개념으로 하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을 없앤다는 개념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도 눌러서 하나도 안 아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스파이널 모션 세그먼트 이렇게 요추 4, 5번, 3, 4번,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흉추, TL 정션 얘네들이 이렇게 꽉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얘네도 그 교감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과활성되면 우리 내장기에 염증이 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척추의 극도기 압박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하세요. 제가 지금 한방병원에 와가지고 모든 환자를 그냥 베이거스 너브 자극하고 그 다음에 흉추 극돌기 압박 검사하고 국소적인 치료를 합니다. 뭐 등이 아파요, 뭐 어깨가 아파요, 뭐 그다음에 옆구리 근육이 아파요, 엉덩이 근육 아파요. 손도 안 돼요. 일부러 손은 안 돼요. 기다려.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지금 소리치는 자를 건드려 갖고는 낫지 않습니다. 범인을 찾아갖고 치료합니다. 그러면 그 통증 어때요? 어때요? 하면 바로 다 없어져요. 바로 다는 아니고요. 거의 없어져요. 막 통증이 팍팍 줄어요. 그러면 나중에 환자들 꼼짝 말합니다. 왜? 자기가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아픈 근육 손도 안 댔는데 통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럴 때 환자들이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극돌기 압박 검사 요거 눌러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간단한 허리 움직임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코 운동 좀 시키고 그다음에 보행 교정 시켜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환자들 신뢰도 어마어마합니다. 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예약도 못합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경추 부정열.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뭐냐면 자마에서 나온 건데 자마 네트워킹 하기는 해요. 자마에서 나온 얘기인데 C7 경추 7번 사지탈 버티칼 엑시스. 그러니까 경추 7번에 사지탈 시상면의 수직축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콘 오브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게 콘이잖아. 이게 꽃갈콘. 그 콘의 경제야? 경제의 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상 움직임을 하면 우리는 엄청난 근육의 오버유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근육에, 특정 관절에 엄청난 과거를 거는 거고. 그렇게 과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합니다. 그래가 6m 워킹 타임이 막 느려지고 갖고 보행을 어그저 이렇게 걷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추 부정맥을 잘 치료하세요.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리버스 커브. 이제 흉추가 역으로 말려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얼라이먼트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비컬 스폰딜로시스, 그다음에 디제너레이티브 카이포시스, 뭐 흉만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래?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막 수술하고 난리예요. 굳었다고, 이렇게 관절이 굳었다고, 뭐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그냥 각을 만드는 포스트 펌프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어내고, 여러분들도 이런 소도구 많잖아요. 이런 거 치료하는 거. 서브 54 릴리징 잘 해주고, 이게 결국 C 스파인을 PA로 밀면서 라인 신체 정력 운동 같은 걸 병행을 하면 이런 거 다 교정됩니다. 진짜 교정됩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측만증 혼자서 치료했거든요.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되냐? 그러면 이런 게 교정이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요. 이거요, 2025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웃도어 피트니스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우리 한국에 아웃도어 피트니스 장비 있잖아요. 걔네들을 50세 이상의 남녀 64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피트니스 그 장비만 치료했더니 서 있는 자세가 척추 정렬이 그냥 개선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같이 엄밀하게 CMP9 신체 정렬 운동법을 하는데 이게 교정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잘 쓰고 신체적 운동 잘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고요. 어떻게 할래? 만약에 흉추 후만을 진 나이 들면 흉추 후만 다 생깁니다. 이렇게 미드소라시 카이포시스 이렇게 말해요. 중흉추 후만 이렇게. 얘네를 어떻게 펼래? 폼롤러를 이렇게 펴서요. 짐볼로 이렇게 펴서요. 그리고 호흡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리세요. 포스트 펌프 릴리프 F로 엑서사이즈로 셀프 엑서사이즈 혼자 막 이렇게 공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 높이 맞추면서 척추를 바로 잡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치료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나버렸네. 자, 이제 봐요. 이제 여섯 번째, 전신근막. 우리가 전신근막을 치료합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근막경선 해부학에 나온 얘기인데, 인간의 모든 장기, 모든 근육, 이거는 이중막으로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막으로 싸고 있어요. 아무튼 막으로 싸고 있어요. 피부가 있고, 파샤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마이오파샤가 있어요. 그 마이오파샤에는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 세 개 층으로 돼 있어요. 티비알리스 엔티리어 하나에 36만 개의 근막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의 근막이 전신을 싸고 있는 막이다. 이런 얘기고, 내장기에는 또 그런 막들이 없나요? 엄청나게 많은 막들이 있습니다. 내장기도 굳어진다 그런 게 그런 막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굳어진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딱딱한 갑옷을 입은 상황에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갑옷을 입은 상황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폼롤러로 진동건으로 내가 이렇게 몸을 풀었는데 아파. 그 얘기는 이미 근막이 딱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드러운 솜털 같은 보자기로 만든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골프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제가 연습장을 안 다니고 어떻게 언더를 치고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체 정렬 운동을 하고 균형 운동을 하고 코디네이션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골프 메커니즘, 빈스윙으로 골프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것을
어떤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근막 경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막 경선 회복이 이런 뭐 톨게이트 이런 걸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아 그렇게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냥 어디가 관찰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서 길게 갔냐면 이 근막은 결합 조직이잖아요. 우리 인체는 이 인체를 봐봐요. 이 인체가 결합 조직의 연결체예요. 그러면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은 뭐냐는 거예요. 결합 조직은 어모포스, 형태가 없는 젤라이크,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프로테올리칸 뭐 이런 거더라. 이게 젤리 같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포도당 중합체. 물론 이게 코어 단백질이 있어요. 그 구조상으로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젤리 같은 놈이 있고 그 안에 여기 결합조직 단백질, 콜라겐 섬유, 탄성 섬유, 그다음에 레티큘러 파이버 뭐 아무튼 그런 섬유들이 이렇게 콜라겐 섬유는 단단하고 뭐 15%밖에 안 늘어나요. 탄성 섬유는 120% 늘어나고 그 안에 각종 세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에요. 얘가 이 섬유 아세포가 자극이 되면서 콜라겐 파이버 만들고 탄성섬유 만들고 젤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섬유 아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센카이말 스템셀 라이크 프로퍼티, 그러니까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어떤 재생을 하는데 초점은 다 섬유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서 흉선도 섬유화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흉선이 재생한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 젤이 있고 부들부들한 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콜라겐이 들어있고 이제 탄성섬유가 들어있죠. 그럼 얘가 늘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성과 물이 있으니까 점성이 있죠. 그 다음에 늘어나니까 탄성이 있죠. 엘라스틱 파이버가 있으니까 점탄성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으면 근막이 딱딱해졌죠. 딱딱한 갑옷이 됐죠. 이게 점탄성 완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틱소트로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근막을 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의 근막을 손대세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다 손으로 만져보는 게 최고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뭘로 해라? 진동권으로 그냥 대충 문질르든지 정말로 잘 안 풀리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신부열 치료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움직이고 침 넣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술 자국 같은 것은 침 넣고 자극을 주세요. 이런 말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보자기를 연상을 해보세요. 이거 근육 보자기들을 이게 보면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여기는 엔도미지움, 페리미지움, 여기에서 어디서 엔도미지움? 여기 있네, 엔도미지움. 이 맨 안쪽에 있는 막들이 다, 그러니까 이를 눌러가지고 딱딱하다. 이 말은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 그 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전체 근육을 싸고 있는 파샤, 섬유막,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깊이에 따라 근막 이완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피부 롤핑만 한다고 해서 이게 롤핑이잖아요. 이거 롤핑을 한다고 해서 저 안쪽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만져지는 근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그 천골 구멍침 같은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아니면 횡격막 근육 이런 것들 안 만져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상력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낫죠. 이 타랑을 낳으려고 하면 저 안쪽에 있는 근육들, 이 뭐 여기 숨어 있는 근육들, 앞에서 봤던 목에 있는 각종 근육들, 안 만져지지도 않는 근육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움직임 말고는 없습니다. 응? 이런 근육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다 침놓을 겁니까? 다 TP 놓고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도리 그냥 퉁쳐서 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냥 미주신경 자극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뭐냐, 신부열치기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부항 막 이렇게 놓고 막 부항 움직여주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침 넣고 하침 넣고 움직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예 앞에 진짜 소변 보고 복압을 만들어가는 펠빅 플라머스를 어떻게 손댈 겁니까, 지금? 골반대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 줄 겁니까? 연상을 해야 돼요. 복식호흡을 하든, 코어 운동을 해가지고 걔를 움직여 주든, 걔를 어떻게든 그 골반 안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눌러서 만지려고 노력을 하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야간육을 해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대단한 그 과민성 방광이네 뭐 이렇게 황콜린제 이런 거 쓰지 말고 미주신경 없지 않은 그런 약물 현대의학의 약물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런 약 쓰면 그런 약 쓰면 효과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우리의 치료법을 제가 제안하는 이런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런 약물들이 안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약들에 지금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급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아주 오래된 통증이 있을 때, 정말로 막 상처가 난 상황일 때,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근막이 풀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평소 근막이와 스트레칭 움직임들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며칠, 일주일 막 이렇게 이상 걸립니다. 근데 평소에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도 한 번 만지면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냥. 그런 상황들을 꼭 고려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근막이 굳어지고 근육이 짧아지고 이렇게 할 때 밤에 그러니까 야간 머슬 크램프 이렇게 카프 머슬 크램프 이렇게 쳤더니 뒤에 구글에 뭐라고 그러냐면 at night 밤에 뭐 이렇게 쥐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성인 33%가 밤에 머슬 크램프를 경험한답니다. 고령자는 60%.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마다 쥐가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고령, 임신, 운동 부족, 이뇨제, 스타틴,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약, 고지혈증 약,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는 약, 그런 거 먹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때, 말초신경 병증이 있을 때, 쥐가 나죠. 항암제 쓸 때, 이렇게 쥐가 나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논문에 따르면 ICT 논문에서 시침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 이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50% 이상 증상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물을 1.5리터 이상 드세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한가를 봐갖고 그걸 치료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요 그림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도구를 쓰자.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도구를 쓰자 얘기고 이거는 비복근 스트레칭이고 이거는 가자미근 스트레칭이에요. 비복근 스트레칭 백날 한다고 해서 가자미근 스트레칭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데 그냥 요거 하나면 그냥 가자미근 스트레칭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머슬 크램프 있을 때 스트레칭 하면 그때는 좀 좋은데 하루 이틀 좋은데 금방 다시 아파요. 대부분 니키 것으로 그때 손톱 발톱을 한번 봐보세요. 이 뒤에 지금 손톱 발톱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잘 부서지는 손톱, 뭐 노랗게 변한 손톱, 창백한 손톱, 파란 손톱, 그 다음에 화이트 스팟, 백, 백색 이런 손톱 이런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왜 부족합니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리키것 때문에 그래요. 리키것 그 만성염증 때문에. 장에 만성 장누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을 쓰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을 하고 뭐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시기 바나나 아몬드 요 논문에 있는 거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이거는 바나나 아몬드는 그게 거기에 칼슘,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만 있까요. 아연 부족도 있고 철분 부족도 있고 이런 미네랄 부족이 한두 개인가요? 근데 미네랄 부족에 대해서 왜 안 건드리냐면 과잉하면 뒤져요. 잘못하면 과잉하면 독성으로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양제 함부로 먹지 아예 먹는 거를 제가 그냥 아예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잉으로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치료를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소독으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오수열. 저는 이 오수열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손가락, 발가락을 눌러서 만집니다. 손가락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특정 부위가 아파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만지고 움직이면 만지고 움직여요. 호흡 내쉬면서 만지고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풀립니다. 그러면 그 경락이 소통된다. 그래서 먼저 오수열 진단을 초점을 먼저 어떤 우리 한의학적인 개념보다는 문체원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 아픈 거 먼저 치료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픈 거. 그냥 치료 간단해요. 만지고 움직이면 며칠 만지고 움직이면 풀려요. 그 자리에서 풀려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진단할 때 지금 허리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 만져갖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져갖고 그거 풀어갖고 한번 통증이 없어 좀 줄어드나 보세요. 줄어듭니다. 꽤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인체는 다 연결돼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락이 참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뭐부터 하라고요? 통증 있는 부위를 만져갖고 찾으세요. 빼먹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진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손톱, 발톱, 손바닥, 혀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이거는 어떤 외국 그 블로거에서 따온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브리틀 네일, 그러니까 잘 부서지는 손톱은 여기 보면 아이런 철분 결핍입니다. 옐로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옐로우는 스모킹, 그 다음에 감염, 언더라인 컨디션, 당뇨 같은, 그 다음에 폐질환 같은 거, COPD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옐로우 네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뜻이고요. 창백하고 이런 것은 아네미아, 빈혈 있을 때 그럽니다. 그 다음에 파랗게 변하는 이것은 네일 인디케이트 뭐라고 나있냐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요거는 글씨가 작아서 지금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아연 부족일 때, 칼슘 디피션스일 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논문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거의 콜라겐 문제잖아요. 그죠?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있어야 합성됩니다. 그리고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합성됩니다. 뻔한 거예요. 이런 손톱이 기능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비타민 미네랄의 기초를 알면 꼭 이렇게 이거요. 다 섞여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손톱이 이렇게 봐가지고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당신은 장누수요. 당신은 비타민 미네랄 장누수여 가지고 장에 염증 상태가 있어 가지고 응? 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의 계속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요. 괜히 독소만 들어오고 수은, 카드뮴, 납,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만 들어와가지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항염방 염증이 있을 때 항염방 쓰고 응? 그다음에 그 기능을 하기 위해 좀비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권생탕 쓰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문치연 뭐 추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복용하고 그러면 이거 금방 좋아집니다. 그것이 좋아진 만큼 내 몸이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문치현 부진단 뭔 말을 하고 있냐면 계속 9가지를 전신을 빼먹지 않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발톱은 어떻게 할래?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고요. 손바닥을 어떻게 볼래? 손바닥 색깔도 보고 뭐 하기도. 혀를 어떻게 볼래? 전신의 피부 상태를 어떻게 관찰할래? 이런 것들도 계속 검증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증하고 싶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어느 정도까지면 제가 만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거 흉선태화 그 흉선의 신경 조절 그리고 흉선의 어떤 최신 논문의 퇴화야 인볼루션이야 아니면 에이징이야 이거 동전의 양면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이 재생이 될 수 있어 어떤 상태에서 재생이 잘 돼? 요런 정도 그러면 우리가 건생병사를 하면 재생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 자극을 주면 치료가 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 9가지 중에 하나는 완성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래서 아직 문치형 부진단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검증을 해가야죠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저 혼자 검증하려면 얼마나 속도가 느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검증을 해주니까
제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소통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지금 가장 효과 좋은 게 지금 그 골전도 스피커 이거 되는 겁니다. 모든 증상에 급성 통증에도 효과 있습니다. 그냥 COPD에도 효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다 효과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은 아직 다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오는 족족 다 해보니까 다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빼먹지 말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맥진 얘기 한번 할게요. 이건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비노맥학을 배웠는데 28맥 그때는 막 다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뭐 이거는 문치현도 아니고요. 그냥 문영철은 그냥 부정맥만 봅니다. 아트리알 피블레이션인지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툭 이렇게, 이렇게 1분에 7, 80회 이렇게 뛰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멈추느냐 이런 상태. 이거 멈추느냐 이런 상태. 이거는 그냥 50대 되면 이런 부정맥은 너무 흔하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병 아니다 해도 될 정도로 흔하게 있어요. 근데 벌벌벌 떠는 벤트리아 피브릴레이션 이런 것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고 그래서 한 30초 부정맥 그래서 한 30초 정도는 그냥 셉니다. 하나 이게 한 30번 뛸 때까지는 부정맥 한 번이나 발생하나 안 하나 계속 살펴봐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 심장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 해요. 제가 따로 진단 안 해줘도 됩니다. 심장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지금 심장 치료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나 부정맥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 아트리알 피브릴레이션이다.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치료하려면 건생병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빠르고 느리고 아까 이희성 원장님이 어떤 부침지사계에 관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왔는데 한번 보고 나중에 볼게요. 아까는 보내주긴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고 좋다 여기 소개할 만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기성 원장님 그렇게 막 자료 몇십 페이지로 이렇게 쏟아내버리면 여기서 몇 명이나 볼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안 볼 거예요, 내 생각에. 문영철이나 떠들어보지. 한 명은 아니겠죠? 궁금한 사람은 보겠죠? 몇 명 안 볼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자료 한 페이지에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냥 자료 막 던진다고 해서 보지 않아요. 바빠, 사람들. 며칠 전에 받았던 건데요. 이제 이강학 교수님이 가끔 행복편지를 보내오는데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남에게 베풀었던 일은 오래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윤택하고 삶이 자유롭게 살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네 인생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와닿아가지고 한번 읽어줬고요. 9시 57, 8시 57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하는 자료들은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 증상 이런 질환들은 좀 안 다뤄야 되는데 기흉도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흉이 무조건 수술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수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연 치유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건생병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몇 개 흔한 질환 빠진 게 있는가, 부진단 안에서 빠진 게 있는가 그러면 자료는 올려드리고 따로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